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충청북도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바이오코리아 2020. 안녕하세요. 인베스트페어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서진입니다. 이번 행사는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력을 외부에 알리고 또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경영 전략과 비전을 소개하는 자리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리바이오라는 기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바이오는 자사의 신약 개발 플랫폼을 활용해서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미국에서 치매 치료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아리바이오의 정재준 대표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아리바이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리바이오의 아리는 순수 한국말로서 아리랑에서 왔다고 보시면 제일 편할 것 같고요. 그 뜻을 보면 작고 아름답다는 뜻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세계로 나가는 작은 문 또는 지식을 정복한 자라는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자 중심의 약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리바이오는 REDD라는 통합형 신약 개발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중기작 약물을 개발함으로써 난치성 치료제를 개발하는 클리니컬 스테이지의 바이오텍 기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립된 거는 약 2010년으로 지금서부터 약 10년 정도 되고요. 첫 2년 동안은 저희들이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그 이후에 다중기작이라든지 과연 어떤 약물을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약 한 4년 정도의 시간을 쏟았고, 201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임상 개발을 시작해서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알츠하이머 치료제 미국에서 임상 2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인력 구성을 보면 제가 전체 총괄을 하고 있고, 저는 신약 개발과 기술 이전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해 왔던 전문가이고요. 저희들 연구소에는 이진설 박사가 약물 기작에 대한 전문가로 돼 있고, 구세광 박사는 독성 전문가, 강승우 박사는 분석 전문가로 돼 있습니다. 샌디에이고에 그 글로벌 임상 개발과 허가를 위해서 US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는 약 20년 이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성공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임상 개발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국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전문가들을 모셔서 저희들이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저희 조직은 국내에 있는 R&D 센터와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US 오피스로 나눠져 있고, 저희들이 국내에서 모든 평가라든지 향후의 개발 전략, 그리고 독성 실험까지 완료를 하게 되면 미국 샌디에고 오피스에서 받아서 US FDA 허가를 진행하고 임상까지 진행을 한 후에 기술 이전까지 진행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REDD라고 저희 플랫폼을 말씀드리면 다들 아리바이오에서 하고 있는 드럭 디벨로프먼트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풀 네임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Advanced Rapid and Integrated Drug Development라고 해서 한국말로 하게 되면 선도형 통합 신약 개발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이 REDD 내에는 3가지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자 생물학적으로 어떤 타겟이 질환을 유발시키느냐 하는 걸 보는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 그리고 바이오 마커를 개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중기작 약물에서 가장 큰 기초는, 그리고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되는 부분은 독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임상 연구소에서 단 한 번 단회 투여를 하더라도 27개 장기에 대한 조직 검사를 함으로써 독성을 예측할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저희들이 다중기작 약물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약물이 개발된 후에는 저희들이 좀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임상 개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했을 때 저희들이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일단은 시간이 짧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상 2상까지 마치는데 약 한 10년에서 길게는 15년을 잡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거를 약 한 5년에서 6년 정도로 줄일 수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리스크도 예측이 되고 저희들이 직접 임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트도 약 한 70% 정도 세이브가 가능합니다. 물론 성공을 하면 투자에 대한 리턴도 있을 거고요. 현재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세 가지입니다. 1001, 1003, 1008로서 1001번은 퇴행성 뇌질환, 그 앞에 제일 먼저 가 있는 것이 알츠하이머성 치료제, 두 번째가 혈관성 치매입니다. 1003번은 폐혈증 치료제로서 최근에는 저희들이 똑같은 기작을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008번은 천연물로서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복부 비만에 잘 듣고 저건 천연물 치료제입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앞서 있는 1001번을 봤을 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키 이슈는 신경세포를 어떻게 살리느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모토는 Save the Neuron, Rebuild the Memory입니다. 신경세포를 살렸을 때 메모리는 꼭 다시 쌓을 수가 있다는 그런 로직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치매는 굉장히 저희들에게 위험하고 그리고 가혹한 그런 질환입니다. 잘 보시면 알츠하이머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에서는 10명 중에 1명, 85세 이상에서는 3명 중에 1명이 알츠하이머 환자입니다. 100세를 얘기하고 있는 현 세대에서 과연 이 치매를 해결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는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약물들은 약물뿐만이 아니고 시장 자체는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특히 아시아가 2050년까지 2배 이상 증가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US FDA 5개 정도의 약이 있는데 효능이 별로 미미한 것으로 나와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약 한 1조 이상의 시장이 형성돼 있고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한 34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츠하이머라는 그 병이 알려진 게 벌써 110년인데 그동안 왜 제대로 된 치료제가 개발이 되지 않았을까요? 저희들이 한번 돌아봤을 때 이 알츠하이머라는 이 질환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발병 원인을 하나라고 콕 집어서 이것 때문에 알츠하이머가 온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베타 아밀로이드의 스토리서부터 시작해서 타우 그리고 뇌혈류의 장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대사성 질환, 유전적인 요인 거기다가 노화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약을 제대로 개발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로 현재 개발되어 있는 약이나 개발되고 있는 약물은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의 타겟이 약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약효가 미미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독성이 많아서 실패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싱글 타겟을 가지고 이 복잡한 질환을 치료하겠다는 것은 전혀 말이 맞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치매 치료제는 폴리파마콜로지컬 드럭, 즉 멀티 타겟을 가지고 약물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남들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현재까지는 하나의 약물 타겟만을 잡았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그라고 그러죠. 이게 뇌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생각은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그를 없애준다면 이것이 신경세포를 회복하고 그리고 인지 기능을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임상시험을 해본 결과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그는 없어지는데 뇌세포도 살아나지 않고 인지 기능도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패한 약물들이 여기 이렇게 리스트가 돼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어떻게 가고 있느냐? 저희들은 신경세포를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중기작을 타겟으로 해서 약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뇌에는 3가지 중요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크랩이라든지 윈트, 그다음에 오토파지라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약물들이 3가지 패스웨이가 신경세포를 살리고 죽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활성화시켰을 때 신경세포는 돌아오고 이로 인해서
인간의 메모리는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의 갖고 있는 새로운 그 전략이고 신경세포를 살린다는 그 얘기를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 8월에 나왔던 사이언스에 발표됐던 칼텍의 그 연구 논문인데요. 신경세포의 수는 메모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다. 굉장히 쉬운 얘기 같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신경세포의 수를 늘려준다면 알츠하이머와 같은 그런 치매,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게 여기에 쓰여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저희들의 전략은 어떠냐?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01번은 다중기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 타겟으로 하는 게 크랩이라는 파스웨이입니다. 크랩이라는 친구는 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면 신경세포를 살리고 죽이는 데 관여를 합니다. 두 번째로 윈트라는 게 있습니다. 윈트는 메모리를 관장을 하는 시냅틱 플라스티시티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윈트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메모리가 활성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우리가 신경세포를 살린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쌓이는 노폐물들을 제거하지 못하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토파지를 액티베이션 시켰을 때 청소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경세포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타겟으로 해서 활성화시켰을 때 뉴런은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메모리는 다시 빌드가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그 결과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약물을 넣었을 때 제일 왼쪽에 정상세포고 가운데가 베타아밀로이드 올리고모라는 독성 물질입니다. 세 번째는 저희 약물하고 베타아밀로 같이 신경세포에 넣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갛게 보이시는 거는 신경세포가 죽어나갈 때 저렇게 빨갛게 염색이 됩니다. 빨간 게 많을수록 신경세포가 많이 죽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24시간 동안 저희들이 관찰한 거를 짧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세포가 움직이고 있고 베타아밀로이드를 쳤을 때 빨간 게 계속 드러나죠. 가운데 있는 거는. 저희 약물을 쳤을 때는 제일 오른쪽에는 신경세포에 죽어나가는 게 훨씬 줄어들고 컨트롤하고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증명을 했고 동물 실험에서도 증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1001번에 대한 독성 실험을 동물에서 다 완료를 했고 영국 코방스에서 임상 1상을 한 후에 USFDA에다가 이상 허가를 받고 현재 임상을 진행 중입니다. 진행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체 미국 내에 21개 센터에서 210명을 타겟으로 저희들이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환자 리크루트는 90%가 끝나 있는 상태라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투약이 끝난 환자들한테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아서 US FDA로부터 6개월 추가 투여에 대한 그런 허가도 받아냈고요. 혈관성 치매에 대한 임상 이상 허가도 저희들이 받아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어떻다고 저희들이 말씀은 못 드리지만 간단하게 필드에서 나오는 얘기들 한번 저희들이 종합을 해봤습니다. 임상의들의 얘기들입니다. 저희들 임상 중에서 제일 많은 환자를 관리하고 투여를 하고 있는 닥터 나시의 경우에는 그분이 지금까지 참여했던 여러 가지 알츠하이머 임상 시험에서 아리바이오 1001번만큼 극명한 효과를 보여주는 약물을 본 적이 참 드물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닥터 그릴리는 워싱턴에 계신 분인데 이미 그 사이트에는 환자 리크루트먼트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저희 임상에 등록하기 위해서 다른 주로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가서 등록하는 현상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 저희 얘기를 들은 다른 환자들이 저희 임상 환자는 아닙니다. 약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 약물 공급처에다가 연락을 하는 그런 현상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반응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까지 진행된 것과 더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좋은 결과로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올 연말이나 내년 1, 4분기가 되면 6개월 투여를 한 임상 2상에 대해서 탑라인 리절트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폐혈증 치료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폐혈증은 굉장히 죽고 삶을 사람의
죽고 삶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다 보니까 저희들의 모토는 Save the Life입니다. 폐혈증 환자의 생명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것도 저희들 똑같이 다중기장 2가지의 기작을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까지 왜 약물이 개발이 되지 않았느냐를 보면 이 또한 메커니즘이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면역 반응과 감염이 되고 나서 염증 반응이 오고, 그걸로 인해서 장기들이 실패해 나가는, 죽어 나가는 이런 현상이 있고요. 두 번째로 현재 있는 그 약물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2004년에 일라일릴리의 자이그리스가 퇴출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개발하고 있는 약물들은 다 싱글 타겟으로서 염증을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혈소판을 줄여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성공적인 약물을 개발하기가 힘들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의 개발 전략은 남들과 다르게 듀얼 모드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마크로페이지, 대식세포라고 그러죠. 대식세포에 있어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하고, 두 번째는 뉴트로필이라고 합니다. 뉴트로필에 있어서의 식균 작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이것들이 몸 안에 있는 밸런스를 다시 맞춰줘서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저희들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최근에 들어서 재미있는 거는 저희들이 기전을 살펴보다 보니까 중증 폐혈증하고 중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거의 유사합니다. 옆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금 슬라이드 왼쪽은 경증입니다. 경증의 경우에는 간단한 발열, 두통, 오한 정도가 나고 그냥 어떤 경우는 낫게 됩니다. 그 무증상자도 있고요. 근데 이게 더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ARDS라고 그래서 중증 호흡 곤란 증상이 오게 됩니다. ARDS라고 하는데, 이랬을 때 호중구에서 상당히 많은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되게 되고, 여러분들 들어서 아시는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인해서 우리 면역이 과민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치사율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 똑같이 이런 반응에서 봤을 때 1003번이 중간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미리 쓰면 좋고, 사이토카인 폭풍이 왔을 때도 이것을 줄여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염증 치료제, 즉 현재 제일 고민이 되고 있고 시급한 코로나19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변종 바이러스 치료제로도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가 있는 중에서 2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의 상업화 전략은 아마 내년쯤에 저희들이 그 IPO를 통해서 기술 상장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임상 이상이 완료되는 AR 1001번의 임상 이상 결과가 나오고 다국적 제약기업의 파트너링이 되게 되면 그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약물을 개발할 수 있고 IPO를 통해서 상장하는 게 엑지플론으로 저희들이 갈 수 있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신약 개발만 위해서 저희들이 앞만 보고 달려왔고, 이제는 저희들이 임상 개발 결과가 눈앞에 있고 지금까지 쌓은 여러 가지 노력들이 새로운 꿈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2의 도약을 저희들이 꿈꾸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리바이오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이 난치성 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들을 소개를 들었습니다. 성공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찾고 있는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아리바이오의 정재준 대표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수한 기업과 투자자들의 만남의 장이 될 인베스트 페어를 통해서 다양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저도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